안녕하세요. 식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금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금과 건강 그리고 소금이 우리 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와 달리 소금에 대해서 오래 연구를 하고 소금 공장을 직접 지어서 소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그 소금을 드신 수많은 사람들이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싱겁게 먹는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이 저염식이 여러 질병이나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지구상에는 90여 가지 미네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것들이 지구상에는 한 100 몇 가지 18가지인가 되는데 그중에는 이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순간적으로 만들어서 사라지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실제 접할 수 있는 건 한 90여 가지 되는데 이 90여 가지 미네랄들이 사실은 바다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하는데 45억 년 역사 동안에 수없이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그 비들에 의해서 육지에 있는 미네랄들의 대부분은 바다로 녹아서 가 있게 되는 거죠. 육지에 남아있는 거는 잘 녹지 않는 애들. 이런 애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 속에 있는 그 미네랄들을 잘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먹는 소금이 그것의 공급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소금을 분석해 보면은 NaCl이 대부분이에요. 다 NaCl이 95% 이상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을 바닷물에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칼륨, 아연, 망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소금 제조 과정에서 다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간수 뺀다는 얘기예요. 간수를 뺀다는 게 간수가 뭐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데 간수는 마그네슘이 주성분인 액체예요. 근데 마그네슘만 있는 게 아니고 마그네슘이 제일 많다는 뜻이고 거기에는 칼슘도 있고 칼륨도 있고 아연이나 망간 이런 여러 가지 미네랄이 다 녹아 있는 게 간수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 빼버리잖아요. 그래 놓고는 결국 NaC와 남은 소금을 갖다가 우리가 먹다 보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싱겁게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싱겁게 먹는 사람들은 왜 싱겁게 먹기를 선택했을까? 아주 짜게 먹던 사람들이 나는 좀 이제 소금기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저염식을 가는 거는 좀 이해가 될 법한데 많은 그 저염식을 선택한 사람들이 사실은 소금 별로 안 먹던 사람들이 저염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서 하다 보니까 평소에 소금을 별로 안 먹었는데 거기서 다시 저염식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는 일정한 양의 미네랄도 필요하고 영양물질도 필요한데 미네랄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많이 이제 필요하고 소모되는 게 이제 나트륨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적게 들어오다 보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몸의 활력이 떨어지고 몸에 이제 전해질 대사작용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식욕부진이라든가 피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염증이 몸에 쌓이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결국은 저염식을 선택해서 표면적으로 좀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너무 악화되니까 다시 이제 소금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염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게 얼마까지 먹어야 저염식이냐 이런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 입맛에 맞게 드시는 게 소금을 바르게 먹는 거예요. 일부러 나는 소금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저염식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건강을 잃게 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소금을 찾게 되고 그런데 또 소금을 찾게 되는데 미네랄 없는 소금을 찾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생겨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염식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에요. 고염식이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게 소금을 찾아서 드시는 게 바로 건강을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저염식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채식주의자가 많다는 거예요. 저염하다 보니까 국이나 고기나 이런 거 안 먹다 보니까 결국은 채식으로 가는데 채식에는 가장 많은 미네랄이 칼륨이에요. 근데 칼륨이라는 미네랄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물론 칼륨도 중요한 미네랄이기는 하지만 사용하고는 다 빠져나가야 돼요. 나트륨도 들어왔다가 쌓이면 안 되고 나가야 되는 것은 칼륨도 나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미네랄은 다 짝이 있어서 나가요. 근데 칼륨을 빼주는 미네랄은 나트륨이에요. 반대로 나트륨을 빼주는 미네랄은 칼륨이고 저염주의자가 돼버리게 되면 나트륨은 안 먹고 칼륨만 먹다 보니까 몸에는 고칼륨 혈중이 돼서 칼륨이 쌓이는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미네랄 불균형이 또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식주의자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다의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는 진짜 미네랄 소금을 찾아서 챙겨서 드시게 되면 그런 분이 상당히 좀 보완될 수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소금들이 그런 바다의 미네랄을 다 담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물론 그런 소금이 이제 존재를 해요. 그런 소금을 찾아서 드시면은 그런 좀 보완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염식인 바람직한 건강식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미네랄이 많은 좋은 소금은 이제 짠맛이 아니라 쓴맛이 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네랄이라는 건 다 각각의 고유의 맛이 있어요. 나트륨은 우리가 짠맛이 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나트륨이 짠맛 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짠맛이 나는 건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염화나트륨.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논쟁이 있어요. 그 짠맛의 기원이 나트륨에서 왔느냐, 염소에서 왔느냐. 두 개 결합하니까 분명히 짠맛이 났는데 그럼 이 짠맛이 어디서 왔느냐는 기원을 가지고 이게 논쟁이 있어요. 나트륨에서 왔다 그러면은 나트륨이 들어가는 모든 거는 짜야 되겠죠. 과자라든가 이런 식품의 봉투에 보면 다 이제 첨가물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나트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되게 많아요.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3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무슨 인식한산형 나트륨, 무슨 탄산 나트륨, 수산 나트륨, 무슨 나트륨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짜단 말이죠. 그럼 나트륨도 아니에요. 그럼 염소에서 왔느냐? 그럼 염소가 들어가는 염화 칼슘이 짜냐?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거 염화 칼륨은 짜요. 그러니까 아직도 논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염화 나트륨 소금은 짠맛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간수의 주성분이라고 하는 마그네슘은 그게 쓴맛이 나요. 칼륨은 텁텁한 내지 단맛도 좀 있어요. 근데 마그네슘이 아주 쓴맛이 강하다는.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바다에 있는 마그네슘이 다 들어가 있는 간수를 안 뺀 소금은 쓴맛이 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뺀 거예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는데 이 간수 성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쓴맛이 나니까 음식으로는 하는 사람은 그냥 제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거를 해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마그네슘이 그게 다 들어가고도 쓰지 않게 만들어놓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금이 지금 현재 시판이 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그네슘도 섭취를 하고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문제점을 다 해결한 그런 소금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금을 찾아서 드시게 되면은 건강도 찾고 맛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네랄들은 각각의 고유의 특성이 있는데 그 맛이 있는데 그 맛들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해 가느냐가 그 음식을 맛있게도 만들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소금을 물에 타 먹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소금을 찾아서 드시게 되면은 맛있는 미네랄 워터를 드실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에 대해 좀 가장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짜게 먹는 게 고혈압, 심장질환의 원인으로 꼽힌다는 걸 꼽아주셨는데 이게 틀린 주장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틀린 주장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고혈압인데 고혈압은 혈압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정상 혈압을 120에 80 이렇게 보는데 그보다 높으면 이제 고혈압 됩니다. 근데 고혈압 기준도 처음에 고혈압 기준을 정할 때 180이 기준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160으로 내려왔다가 140으로 왔다, 130으로 왔다, 이제 120으로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서 점점 고혈압 환자 수는 늘어났는데 물론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혈압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60이 한참 넘었는데 아직도 혈압은 120 아래 이렇게 돼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고혈압이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고 환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고혈압에 대한 치료 물질이나 치료 약은 왜 없을까? 어떤 고혈압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약을 받든 치료를 받아서 고혈압이 해결돼서 고혈압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고혈압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면은 약 드세요. 그리고 앞으로 평생 드세요. 이거예요. 당신 이 고혈압 약 먹으면 고혈압이 나을 거예요 하는 의사는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처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고혈압에 걸리는 게 소금 때문이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소금 안 먹으면 고혈압은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소금을 먹어서 고혈압이 걸렸다. 그럼 소금 안 먹으면 고혈압이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고혈압 환자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소금 먹지 말라고는 하지만은 소금 안 먹으면은 당신 고혈압이 나으니까 약 먹을 필요 없어. 라는 의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고혈압 약을 주죠. 고혈압 약이 뭡니까? 고혈압 약의 내용이 그거예요. 혈액을 좀 묽게 하거나 혈관의 탄력성을 좀 높여주거나 아니면 심장에 뛰는 거를 억제를 하는 이런 약들이에요.
거기는 소금을 뭐 빼주는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금 어떻게 하는 약이 있는 게 아니고 다 혈관이나 심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래. 그래서 심장약 그 고혈압 약 먹는 사람들은 얼마 안 가면 다 부정맥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심장에다가 이제 압박을 가하게 되니까 해결책이 아닌 거죠. 그러면 반대로 저혈압 환자도 많아요. 저혈압 환자의 치료약은 뭐가 돼야 돼요? 소금이 돼요. 소금 먹이면 혈압이 올라간다 그러면 소금 먹이면 저혈압 환자는 고혈압 돼가지고 정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혈압 환자에게 주는 약이 소금인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소금을 이제 드시게 하고 사 먹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소금에 민감한 체질들이 가끔은 있어요. 수천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소금을 좀 먹었다는 게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압이 변화가 없거나 내려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 이게 미네랄 소금이라는 걸 챙겨 먹는 것 자체가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들도 있다라는 거는 제가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혈압은 관계가 없어요.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혈액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중에 하나가 소금이에요. 소금과 물이 들어가게 되면 혈액이 묽어지고 혈관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들을 소금들이 해요. 그리고 그런 미네랄들이 충분히 들어가면은 혈액의 양도 풍성해지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그다음 배출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혈압을 높여주는 거 아니면 몸에 이제 염증이나 독소물질이 쌓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 나트륨이나 미네랄 들어가게 되면은 소변이나 배출 대사 활동을 원활하게 해줘서 그런 것들을 줄여주기 때문에 혈압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할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엉뚱하게도 병원에 가면은 고혈압 이퀄 소금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은 나쁘다라고 하면서 처방은 소금하고 전혀 관계없는 가는 이런 어떤 언밸런스한 어떤 처방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혈압이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혈압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찾아가는 게 고혈압을 해결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고혈압 환자든 뭔 환자든 간에 링거 갖다 꼽아요. 그죠?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링거액은 0.9% 소금물이라는 거죠. 0.9%짜리 소금을 먹어보면은 짜요.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소금, 이게 소금물이에요. 자, 아까 여기 이거 갖고 이제 소금 탔단 말이죠. 이건 0.5% 정도 돼요. 0.9%짜리가 링거액을 맞게 되면 우리 몸에 보통 한 1리터 정도 돼요. 이 링거액이. 그게 몸으로 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 아니고 혈액에다 바로 직방으로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혈액의 양이 1리터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게 되겠죠. 한두 시간 만에, 몇 시간 만에. 그러면 이 사람은 고혈압 환자로 쇼크가 오든가 뭔가 문제가 생겨야 돼요. 혈압이 올라가, 당연히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 올라가니까.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몸에 소금이 그렇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혈압하고 이렇게 연관이 된다라고 이 이퀄 관계를 연결시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링거액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 봤을 때 우리가 소금물을 먹는다든가 소금을 적절하게 챙겨 먹는 것 자체가 건강에 훨씬 플러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링거액이라는 거는 0.9%의 이제 소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증류수에다가 0.9%의 소금물을 탄 게 링거액이죠. 링거액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증류수 물에다가 소금을 타면 링거액이 돼서 그 링거액을 맞으면은 사람이 안정을 찾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거는 링거액을 꼽는 거예요. 퇴원을 링거액 뽑는 게 이제 퇴원이다라는 거죠. 물에다 소금 탄 건데 그게 꼽는 순간에 환자는 안심하고 병원에서는 각종 처방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돼요. 이게 들어가면은 몸에 전해질 균형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부족한 피가 흘러나오는 피가 부족한 부분도 채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네랄 보충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안정이 취해지면 몸에 이제 신진대사가 기본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약도 넣기도 하고 이렇게 처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개발이 되게 늦게 이루어졌어요. 피를 분석해 보면 나트륨이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럼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오래 걸렸는데 그게 뭐냐면 소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미네랄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링거 박사라는 분이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분도 피를 분석해 보니까 소금이 들어있네. 그리고 물에다가 이렇게 타면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개구리 실험을 이제 했는데 개구리 심장 꺼내놓고다 링거액 물에다가 담궈놓으면 얘가 뛰냐 안 뛰냐 이거 갖고 이제 테스트를 쭉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소금의 농도를 정확히 계산해서 했는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출장 같은 거 나가면서 조교한테 야, 네 실험 계속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오늘 돌아와 보니까 이 조교가 이 개구리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실험의 최고 중요한 건 재현성이잖아요. 그죠? 야, 다시 한번 해봐. 그랬더니까 안 뛰는 거예요. 근데 조교가 했을 텐데 같이 다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때 조교가 그 교수도 없는데 귀찮고 게으르니까 원래는 증류수물을 갖고 해야 되는데 수돗물에다가 소금을 타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증류수물하고 수돗물하고 뭐가 차이 나는가를 딱 봤더니까 미네랄이 차이 난다는 거죠. 수돗물도 결국은 하천물 끌어당겨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미네랄 걸러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보니까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칼륨도 있네. 그럼 이게 영향을 미치는가 보다 해서 그거를 좀 찾아내가지고 집어넣었더니까 해결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링거액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피 속에는 그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칼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90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링거액에는 그 몇 가지밖에 안 넣어요. 4가지인가 이렇게밖에 안 넣어요. 나머지는 아직 안 넣죠. 왜? 이것만 넣어도 해결되는데 그 나머지 굳이 찾아 넣다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링거액은 아직도 불완전한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완벽한 링거액이 만들어지는 날이 언젠가 오겠죠. 하지만 그 링거액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소금물이다. 그리고 그 기호는 뭐냐면 0.9%가 우리 태아가 있는 양수도 0.9%고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체의 기본은 0.9%라는 이 프로테이지가 무지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혈액, 체액 모든 걸 0.9% 맞춰졌기 때문에 그거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은 죽어요. 그래서 그 링거액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게 만들어짐에 있어서 수억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날리고 가는 거죠. 그게 바로 핵심은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